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65페이지 세 번째 바닥의 구조제한입니다. 자. 바닥판이죠. 영문은 뭐라고요? 슬라브. 구조제한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슬라브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슬라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한 방향, 일방향 슬라브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두 방향, 이방향 슬라브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일방향 슬라브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방향은 어떤 조건을 가지는지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여러분 없는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을 쓸 때는 이렇게 했어요. 자, 람다라고 읽으면 돼요. 아셨죠? 못 읽어도 상관없어. 이걸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 거면 변장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변장비는 각 변에 큰지 작은지의 비율을 여러분 변장비라고 얘기해요. 변에 크고 작음을 나타낸 비율을 여러분 변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일방향 슬라브는요, 부등호가 이렇게 가야 돼. 자, 이방향 슬라브는 여러분 부등호가 2가 크거나 같으면 돼요. 자, 근데 이걸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적어놨냐? 자, 먼저 페이지 165페이지에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요, 이 표현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방향 슬라브는 변장비가 2를 초과. 뭐가요? 변장비가 2를 초과한대요. 결론은 2보다 크다는 얘기죠. 얘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자, 여기 이방향 슬라브는 여러분 동그라미 7번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방향 슬라브는 변장비가 2 이하라고 나오죠. 이 이하인 슬라브를 여러분 이방향 슬라브. 그러면 얘가 요보다 여러분 어때요? 2가 크다는 얘기는 2보다 어때요? 다? 요 뭔 뜻이에요? 같거나 작다는 얘기죠, 얘가. 이하라고 그러니까 쓰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말로 이렇게 푸는 것 뿐이에요. 아셨죠? 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일방향 슬라브와 이방향 슬라브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가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방향 슬라브와 이방향 슬라브는요, 슬라브의 크기에 따라서 일방향인지 이방향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슬라브 한 판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2m, 자, 여기가 여러분 6m라고 칩시다. 그러면 변장비는요, 변장비입니다. 변장비, 요거 람다는 무조건 장변 길이 나누기 단변의 길이로 나눠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여러분 2분의 6이 되니까 얼마요? 3. 그러면 요 값이 3이란 뜻이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3을. 그러면 어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1번. 이 크기는 그래서 여러분 일방향 슬라브예요. 아셨죠? 여기는 성립이 안 되잖아. 이해되셨죠? 왜 성립이 안 돼요? 2하고 3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2가 크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란 거지. 여기에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방향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슬라브의 철근은 요렇게도 가야 되고 요렇게도 가야 되는데 한쪽 방향만 철근을 배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한쪽 방향, 일방향 슬라브예요. 말뜻이. 자,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게 문제라고요. 아셨죠? 자, 무조건 여러분 요 철근은 무조건 요쪽으로 배근합니다. 자, 이쪽으로만 철근을 배근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과거에 요 철근을 여러분 주근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은요, 여러분 휨철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휨다고 해서 휨철근이 아니라 휨을 방지, 억제한다고 해서 휨철근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요 주근은 무조건 여러분 자
요즘은 주근이라고 쓸 수 있지만 휨철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휘어지는 것을 막는 철근이에요. 아셨죠? 휘게 만드는 철근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 그러면 이 휨철근은 어느 방향으로 배근했냐가 여러분 말로 나오는 거죠. 말로 나오는 거, 그거, 이건 지금 그림 그리는 거, 여러분 그림 그리라고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 휨철근은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배근됐어요? 단변, 짧은 쪽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요 쪽은 여러분 단변 방향으로 배근합니다. 자, 이러면 절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날씨가 뜨거워졌어요. 갑자기 막 30도, 35도 올라갔어요. 그럼 이때 여러분 철근이 많이 늘어날까요? 콘크리트가 많이 늘어날까요? 똑같다고 그랬죠? 또 그거 고르고 있어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똑같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었어요?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계수, 열팽창계수가 거의 같다라는 표현을 썼죠. 거의 같다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단변이 늘어나는 것보다 장변이 늘어나는 게 더 많은 양이죠. 이런 뭐가 문제냐면 장면적으로 균열이 간다고요. 그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얘는요 힘을 받는 철근이 아니야. 요 철근이에요. 요 철근을 집어넣는데 이 철근의 이름이 여러분 수축 온도 철근이에요. 아셨죠? 자, 이 수축 온도 철근은 어느 방향으로 배근했어요? 장변 방향으로 배근한 거죠. 이런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돼. 아셨죠? 알고 가시라고. 자, 그래서 자, 알고 가시는데 여러분 이 일방향 슬라브에 자, 최소 두께는요 정해져 있어요. 100mm 이상으로 하라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방향 슬라브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 방향 슬라브. 자, 그러면 이 방향 슬라브도 여러분 요 람다 값을 여러분 확인한 다음에 이 방인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자, 제가 조금 크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 4m, 여기 6m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얘는 1방향인지 2방향인지 확인 좀 합시다. 자, 란다 값은 무조건 장변에 6m, 단변이 4m가 되는 거죠. 이 값은 얼마예요? 1.5. 여러분, 2방향 슬라브는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라고요? 1.5라고. 그러면 2하고 1.5 있을 때 여러분 2가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성립되는 거 맞다고. 즉 여러분 이 방향 슬라브에 성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크기에 따라서 다 1방인지 2방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슬라브는 자, 가로 세로 모두 다 철근이 배근돼야 안 무너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셨죠? 근데요 무조건 배근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아셨죠? 이 방향 조금 조건이 달라져요. 어떻게? 자, 요 단변을 4등분 할 겁니다. 아셨죠? 자, 몇 등분이요? 4등분. 자, 4등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요 4등분한 것을 수평으로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요 크기를 갖다가 이 크기를 요쪽에도 대입을 시켜. 이거와 크기가 같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내려오고. 자, 요 크기를 자, 여기도 대입을 한 거죠. 똑같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가운데와 가장자리가 구분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둥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기둥. 이게 기둥이야.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요 가장자리 있죠? 요 자리에 여러분 기둥이 열 맞춰서 있다고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 주열대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기둥 주자라고 하셨죠? 기둥이 열 맞춰서 있는 구간. 주열대.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부분 여러분 가운데 부분에서 여러분 중간대라는 표현을 써요. 어때? 뭐라고요? 중간대.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철근을 배근할 건데요. 얘는 여러분 철근은 안 그려도 돼. 왜? 나중에 저 철근 어떻게 그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하셨죠? 그러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슬라브 철근도 벤트가 돼요. 아셨죠? 굽어진다고. 자, 또 여기서도 이 부분에서 벤트가 돼요. 굽어져요. 자, 좀. 지금 잘 보세요. 요 철근. 자, 요 철근. 각각 이름이 뭐예요? 주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요즘 뭘 많이 쓴다고요? 휨철근이라고요. 이렇게 자 이방슬랍에서 주근은요 단변과 장변 자 모두 배근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나머지 철근들은요, 이 나머지 철근들은 또 철근이 배근되는데 옆에 슬라브와 여러분 또 보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여튼 뭘 그렸어, 그리긴. 과정을 몰라버리면 저 선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또 짜증나. 그러니까 제가 그리지 말라고 그랬죠. 잠깐 보자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여러분, 요 가장자리를 뭐라고요? 가장자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열대, 가운데는요, 중간대. 자, 그러면 슬라브에서, 이방향 슬라브에서 주열대와 중간대, 여러분, 일방향 슬라브는 주열대, 중간대라는 표현을 안 써요. 아셨죠? 어디서만 나와요? 이 방향 슬라브에서만. 자, 슬라브에 철근 배근할 때 주열대와 중간대가 있을 때 어느 쪽이 철근이 더 많이 배근되는 거예요? 저 주열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주열대가 더 많이 돼 있구만. 그래서 주열대에 자, 철근이 더 많이 배근돼요. 자, 되셨죠? 자, 그럼 우리 페이지 165페이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 거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거기서부터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네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아셨죠? 자, 일방 슬라브는 변장비가 이를 초과하는 슬라브로서 주철근이 대신해서 요즘 많이 쓰는 게 뭐라고요? 휨철근이 자, 단변근이 된다. 즉, 단변에 많이 설치되는 거죠. 단변에 배근되는 거죠. 단변 방향으로 배근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저렇게 쓰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일방 슬라브의 철근에서 주철근이 아닌 장방향 철근은 긴 쪽으로 가는 장방향 철근은 자, 온도근 또는 배력근. 요즘 배력근은 표현을 안 쓰고 여러분, 자, 정확히는 뭐라는 표현 써요? 수축, 온도 철근이지만 자, 온도 철근이라고 써도 여러분 틀린 표현 아닙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요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 장병 방향으로 가는 철근은 자 이게 신축 팽창하는 과정에서 균열이 생기니까 그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얘는요. 자 균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철근이지 힘을 받는 철근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철근이 뭐라고요? 수축 온도 철근.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 교재처럼 온도 철근에서도 맞다고 하십시오. 아셨죠? 네. 자,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 자, 일반 슬라브 철근에서 했고 여섯 번째. 배력 철근은 여러분 배력 철근이라고 하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좀 적게 받는 철근이에요. 아셨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일반 슬라브는 수축 온도 철근이 되는 거죠. 자, 하중을 분포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아셨죠? 자, 여기서 그래 배력 철근은 지금 우리 일반에서 온도 철근, 즉 여러분 수축 온도 철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7번. 이방 슬라브는 변장비가 이 이하인 슬라브로서 단변근과 짧은 쪽 방향의 철근과 장변, 즉 긴 방향의 철근이 모두 여러분 죽은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고요? 휨 철근이 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방 슬라브는 꼭 나오는 게 주열대와 중간대가 나와요. 아셨죠? 자, 주열대와 중간대에서 철근이 어느 쪽에 더 많이 배근됐어요? 주열대 철근이 더 많이 배근됩니다. 아셨죠? 그 얘기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페이지 166페이지. 166페이지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무량판 슬라브가 나와요. 자, 무량판 슬라브인데 여러분 무량판 슬라브를 여러분 뭐라고 써요? 플랫 슬라브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플랫 슬라브. 자, 여러분 이 플랫이라는 표현을 찾아보면 뭔 뜻을 갖고 있어요? 접시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납작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할게요. 자, 이유를 가기 전에 무량이란 말 뜻은요. 없을 무자, 없대요. 뭐가? 보가, 보량자에 아셨죠? 결국 여러분 무량판을 해석하면 뭐예요? 보가 없는 여러분 슬라브가 무량판 슬라브예요. 아셨죠? 말뜻이 그렇게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지금 뭐가 있냐면 슬라브가 있어요. 자, 이게 슬래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둥이 여기에 존재해요. 이게 기둥들이야. 근데 원래 자 여기에 사람이 어떻다면 얘가 휘어지니까 원래 여러분 여기다 볼을 만들어야 하는데 얘는 보가 없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혹시 자 볼을 만들면 여러분 요렇게 만든다. 만약에 보는 요렇게 만들게요. 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자, 원래 보가 없어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슬라브하고 기둥하고 바로 이렇게 놔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위에서 누르면요, 요 슬라브 두께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현상이 발생돼요. 자, 기둥이 있고 슬라브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힘을 많이 가해주면 이렇게 뚫려버려. 이걸 여러분 전단 뚫림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전단, 왜? 축에 직각으로 오는 힘이니까 슬라브판이 전단 여기가 뚫림 현상이 생겨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 여기에다가 이런 판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부분을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둥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제. 자, 이해되셨죠?
이걸 여러분 주두, 기둥주자, 머리두자, 기둥의 머리, 기둥 대가리 하셨죠? 근데 어떤 데는요, 요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아. 아셨죠? 이 부분을 요렇게 만들어.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 기능이 똑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보가 없어버려요. 자, 그러면 잘 봐요. 보가 있을 때와 보가 없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 내가 천장을 만드는데 얘는요, 천장을 여기에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천장이야. 보가 있을 때는. 보가 없을 때는 천장을 내가 여기에 만들어도 괜찮은 거죠? 이게 천장이야. 그러면 바닥은 괜찮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반자 높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러분 반자 높이가 되는 거죠. 자, 누가 공간을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가 없을 때. 왜요? 보가 없을 만큼 천장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쓸 수 있는 공간이 커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여러분 지금 무량판이 쓰는 목적이에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자, 무량판 슬라브의 특징 한번 볼까요? 기억범. 구조가 간단해. 구조가 간단한 이유가 뭐예요? 보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반 슬라브 구조에 비해서 동일 반자 높이를 높게 유지한다면 층고를 낮출 수 있대. 무슨 얘기예요? 잠깐요. 여러분, 이 반자 높이가 요 보가 요만큼 있어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 너무 높은 거지. 그러면 너무 높으면 여러분 우리 쓸 데가 없을 때도 있죠. 이러니까 아예 슬라브를 낮춰. 그러면 층고가 낮아지는 거죠. 이러면 뭐가 좋냐면 나중에 일반 건물이 보가 있는 건물이 10층이 만들어진다면 얘는 11층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해되셨어요? 네. 층고를 낮춰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일반 구조와 동일 층고를 유지한다면 반자 높이가 높아서 실내 이용률이 높아진다. 여기 반자 높이가 높아지니까 어때요? 실내 공간 제가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다음에 디귿번. 바닥판이 두꺼워 고정하중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뭐든지 다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세상은 맞다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슬라브가 너무 얇아져 버리면, 자, 요것도 여러분 요거 힘을 많이 받거든요. 기둥이 힘을 많이 받으니까 잘못 뚫려 버리니까, 자, 이 슬라브의 두께가, 자, 두께는요, 최소가 150mm 이상이어야 돼요. 보통 여러분 슬라브가 일반적일 때 120mm 이상입니다. 아셨죠? 그럼 얘는 30mm 정도 더 두껍게 최소값이지 이거보다 더 두꺼워지면 아셨죠? 그럼 문제는 보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보다 여러분 요 슬라브에 전체적으로 요 30mm를 더 많이 까는 게 그만큼 콘크리트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요 얘기가 여러분 지금 두껍다는 얘기죠? 이게 두꺼워져. 그러면 콘크리트 타설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차중이 증가하는 거죠. 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고정하중 맞죠? 차중이니까. 자, 다음에 리얼본 뼈대 강성이 약하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 아니고 여러분 얘는요. 자, 기둥과 자, 이 슬라브의 철근의 이음이 복잡하고 약해요.
왜 슬라브 두께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연결할 때 요 철근들이 여러분 정착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아요. 여기서 복잡해진다고. 철근이 너무 많아도 문제점이 생겨 아셨죠? 왜요? 콘크리트가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철근을 잡다 보면 그만큼 잡고 있는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요 연결 부인, 조인트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뼈대 강성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저 부분이 여러분 안 좋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뼈대 강성이 약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미연봉 거푸집 공사는 간단해. 왜? 보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기둥 주변에 철근 배치가 복잡하다고 그랬죠. 여기 여러분 요 주도와 자 기둥의 머리 부분과 이 슬라브가 만나는 요 부분이 철근이 복잡해집니다. 아셨죠? 철근이 여러 가닥 확 엉켜야 돼. 그러니까 두께는 얇은데 철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만큼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는요 일방향 슬라브 하면 안 돼. 무조건 이방향으로 해야 돼. 그래 힘의 분산이 많이 이루어지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무량판 슬라브. 근데 무량판 슬라브가 아직까지 참 희한해. 우리나라는 저거 안 쓰거든요. 안 써. 근데 대표적으로 저 썼던 건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삼풍백화점이죠. 어디 갔어요? 무너져가지고 그 사장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큰집 갔죠? 큰집 갔다니까. 그러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설계하는 사람이 저 무량판 슬라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후로는 무량판 슬라브라 설계를 안 해. 왜요? 큰집 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아예 안 해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무량판 슬라브 요즘 볼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근데 시험 문제를 간혹 가다 물어봐. 개념을 물어봐요.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셨죠? 네. 자, 근데 여러분 거기 무량판 슬라브 유형이 플랫 슬라브 있고 플레이트 슬라브 있어요. 여러분 플랫 슬라브와 바로 요거죠. 얘는 뭐가 있어요? 주두가 있어요. 하셨죠? 근데 플레이트 슬라브는 주두가 없어. 주도가 없다고 하셨죠? 여러분 페이지 167페이지. 플랫 슬라브는 여러분 뭐예요? 주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여러분 자 플레이트 슬라브는 주도가 없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대신에 이제 슬라브의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져요. 자, 다음에 여러분 페이지 168페이지 이제 뭐가 나오냐? 옹벽이 나옵니다. 옹벽 얘기 좀 합시다. 간혹가다가 저 옹벽 표현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옹벽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간혹가다 있어요. 아셨죠? 간혹가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공부를 정확히 하면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러니까 뭘 모르고 이렇게만 설명해요. 그러니까 꼭 나이 조금 드신 분이 아는 체 한다고 우리 집이 옹벽이 어쩌고 저쩌고요. 그럼 저런 거죠. 저 양반 집은 흙을 쌓아놓고 사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옹벽은 흙의 압력을 받는 벽이에요. 아셨죠? 근데 아파트 5층이나 10층 사는데 우리 집에 옹벽하면 말이 되어야 한대요. 그 안에 흙 쌓아놓고 살까? 이럴 경우 있어요. 그분이 혹시 지하실에 살면 옹벽이 있는 거죠? 바깥벽이 여러분 옹벽이야. 옹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흙의 압력, 토합을 받는 벽이 옹벽이라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옹벽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요? 내력벽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내자가 뭐예요? 버틸 내자. 힘을 버티는 벽. 튼튼한 벽이라고요. 그렇지만 옹벽과 내력벽은 달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주로 어떤 거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산을 이렇게 절개해서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졌어. 흙이 못 무너지게 아파트 여러분 주변 이 흙이 못 무너지게 막는 벽이 있죠. 그 벽은 여러분 뭐예요? 옹벽이 되는 거죠. 아셨죠? 옹벽. 자, 이 옹벽의 종류를 보면 우리 교재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첫 번째 중력식. 자, 두 번째 캔틸레버식. 세 번째 부벽식.
자, 여러분, 중력. 여러분, 지구의 중력은 여러분 위에서 밑으로 끄잡아 당기는 힘은 여러분 중력이죠. 자, 중력식은 지금은 볼 수 없어요. 왜? 이 중력식은 여러분, 이 옹벽에 자체 무게로 자, 버티는 벽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에 보면요, 요 옹벽을 갖다가 아주 크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 너무 무거우니까 흙이 못 무너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어디 가면 있냐면 옛날에 여러분 철로 있죠, 철로. 철로 주변에 보면 저 옹벽들이 있다고요. 그 옹벽들을 언제 세웠냐면 일제시대에 세웠던 그 옹벽들은요,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철근도 없어. 아셨죠? 그러니까 자체 무게로 그냥 갖다 하는 거지.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 뭐 주변에 여러분 자갈 같은 게 많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자갈 갖다 다 그냥 무식하게 크게 만들어. 이거 바로 여러분 중력식입니다. 자, 그러면 캔틸레버예요. 아, 근데 캔틸레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캔틸레버.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지금 제 팔은 캔틸레버야. 여러분 여기 하나만 지지돼 있고 다른 쪽은 지지가 없는 거죠. 밖으로 내민 거야. 내밀어주면 여러분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게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죠. 가면 갈수록 어때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이쪽으로 처지는 생기지. 이게 여러분 뭐예요? 캔틸레버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캔틸레버식 옹벽은요. 그러면 캔틸레버를 또 우리 집에서 쉽게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발코니 부분이 캔틸레버예요. 발코니 부분 여러분 끝에 여러분 지지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쳐주는. 자, 그러면 캔틸레버식 옹벽은요,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힘을 받으면 여러분 이 부분이 버티는 거죠. 이 부분이 버틴다고. 내 팔하고 똑같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서. 이게 바로 캔틸레버식이에요. 자, 그러면 부벽식은 원래 부벽이란 표현이 뭔 뜻이냐면 여러분 부축벽이에요. 이걸 축자를 여러분 생략해서 부벽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캔틸레버식 잠깐 한번 볼까요? 자, 이 캔틸레버식을 제가 만들었어. 자, 만들었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흙의 압력이 많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휘어버릴 수 있어. 아셨죠?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잠깐 보셔요. 자, 요에다가 이런 벽을 만들었죠. 이런 벽을 여러분 뭐라고요? 부축벽이라고 하죠. 그럼 훨씬 더 튼튼해지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바로 뭐였어요? 부벽식이에요.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페이지 169페이지에 자, 옹벽 철근에 배근과 전단키 설치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요, 여러분, 철근은 기본적으로 압축측에 넣어요? 인장측에 넣어요? 철근은 기본적으로 압축측에는 많이 넣어야 돼요? 인장측에 넣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인장력을 받는 부분에 철근을 배관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단키는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가 나와요? 전단키. 자, 근데 이 전단키라는 표현도 쓰지만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활동 방지벽이라고 사용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저걸 쓴다는 얘기죠. 잠깐 보자고요. 자, 이렇게 캔틸레버식 옹벽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 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해필 그 애는요,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시가 땅 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쪽으로 여러분 물을 빼야 여기서 그만큼 또 토압도 받지만 수압도 받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물을 빼는 배수구를 만들어줘야 돼, 항상. 그래서 옹벽 보면 여러분 물 빠지는 구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 여러분 흙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잡석을 채워서 물이 빠지게끔 잘 유도시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요게 여러분, 요 밑으로 흘러버렸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 물이 들어가면 이제 흙의 마찰력, 점착력이 떨어져가지고 요게 밀려버려. 그럼 내가 가고 있을 때 여러분 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뭐, 걱정하고 있어요. 빨리 도망가는 게 최고 상책.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보실래요? 요 밑에다 벽을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가게 벽을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 주는 거야, 밑에. 여러분, 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요 부분 있죠? 요게 여러분 지금 활동 방지벽, 전단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미끌리려고 해도 얘가 막아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꼭 여러분 운동선수들 여러분 신발 밑에 스파이크 박듯이 박는 게 바로 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전단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얘는 어떤 힘이에요? 이렇게 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 힘. 축에 대해서 어때요? 이런 힘이 발생되니까 전단력을 받거든, 얘가. 그래서 얘가 전단키라는 거, 휘어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셨죠? 이걸 활동 방지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단키는요, 잘 보세요. 이 기초판을 만들 때 먼저 미리 이렇게 파서 하나로 같이 콘크리트 탓을 해야 돼. 여기까지가 하나예요. 여러분, 벽은 따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벽은 같이 못 만들어요. 자, 여기를 만들 때 얘도 같이 만들어야지. 만약에 따로따로 만들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힘 받으면 뚝 부러지죠. 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전단키는 벽체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단키 활동 방지벽은 사용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슬라이딩, 미끌림. 방지 목적이죠. 자, 이럴 때 방지하기 위해서 두면 돌출 부인 전단키. 여러분 돌출이 지금 위로 돌출됐다는 게 아니라 요 기초판에서 돌출된 거죠. 얘는 돌출 부인 전단키와 저판. 여러분 요게 저판, 기초판이 되는 겁니다. 이 기초판과 얘는요 일체화된다고 얘기 나오죠.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따로따로 안 돼요. 아셨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옹벽의 안전. 자, 여러분 1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옹벽의 길이가 너무 길면, 여러분 뭘 둔다고 나와요? 신축임. 자, 이 옹벽은요 신축임을 둡니다. 여러분 잘 보실래요? 여러분 이음과 줄눈의 차이점. 여러분 이음은요 이렇게 완전히 잘라져 있어요. 아셨죠? 잘라져 있다고. 근데 줄눈은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일정한 깊이로 홈만 파. 이게 차이점이. 아셨죠? 그러면 신축이음은 여러분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자르냐? 자, 이렇게 짤 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잘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옹벽을 보면 거기다 여러분 이음과 이음 사이에 그 줄눈이 수직으로 돼 있죠. 수직으로, 왜 수직으로 해야 될까요? 얘는 지금 뭐예요? 캔틸레버 개념이죠. 여기가 고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휘려고? 여기서 도합을 받으면 이렇게 휘려고 한다고. 만약에 수평으로 두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뚝 부러져.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요 신축음을 둘 때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수직으로 설치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러분 수직으로 설치한데
여러분 기초판까지 신축임을 설치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어치기 나옵니다. 자, 콘크리트 타설할 때 수직 방향으로 이어치기 할 때도 여러분 뭐예요? 그 이음부가 수직으로 돼야 돼요. 아셨죠? 수평으로 되면 안 돼요. 이어치기 할 때도.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페이지 171페이지. 자,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보수가 나오네요. 자, 유지보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첫 번째, 자, 비파괴 강도 시험의 종류와 특징에서 뭐가 나와요? 비파괴 강도 시험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 슈미트 햄머예요. 뭐가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 참 좋은 기계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핸드폰. 자, 지금 핸드폰 잠깐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서 여러분 요 슈미트 햄머에서 여러분 사진 검색 좀 해보세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여러분 검색 좀 해보세요. 자, 얘는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거 여러분, 요 앞에 보면 장치가 달렸어요. 요즘은 이렇게 장치 달려있어요. 요거 검색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가 안 보는 거, 저한테 잠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그거 맞아요. 사진이 아예 외형으로 나온 사진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거 맞아요. 아니, 다른 거 검색도 잘하더만. 이런 거 검색하려면 그렇게 그냥 싫은가 봐. 네, 좋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쟤는 도대체 뭐 하는 기계냐? 그것부터 지금 설명할게. 아셨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조금 있으면 우리 안 배워서 그렇지. 여러분, 거푸집을 여러분 떼는 기간이 존재해요. 아셨죠? 이걸 여러분 5회 동안 너무 놔둘 수는 없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는 일정한 강도가 나면 여러분 이걸 떼야 된다고 아셨죠? 그러면 떼려면 기본적으로 어떨 때는 압축 강도가 얼마 이상이면 이 거푸집을 떼면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그걸 머리로 박아갖고 피나면 떼고 안 피나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니까 여러분 햄머락에서 햄머가 아니라 지금 요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스테인리스 봉이 나옵니다. 아셨죠? 근데요, 이걸 갖다가 자, 이 안쪽으로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뒤로 가면서 여러분 스프링이 여러분 잡아당기는 힘이요. 잡아당기면서 끝까지 딱 들어가면 이제 스프링이 얘를 놔버려. 그러면 노는 순간 어때요? 여기서 탁 치겠죠? 탁 치면 얘가 이 봉이 여기서 치는 순간 뒤로 가는 힘이 반발력이 생긴다고요. 그 반발력으로 게이지가 여기 있는 게이지가 쭉 올라가요. 요즘은 디지털로 돼가지고 여러분 장치가 있었고 그냥 숫자로 여러분 표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슈미트-햄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반발 경도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이 슈미트-햄머는요, 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기계예요. 근데 참 간단해가지고 여러분 저거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런데 얘는 요 구조물을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안 깨고도 여러분 강도를 측정해내서 뭐라고요? 비파괴 시험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하냐? 자, 보실래요? 내가 측정한 면에 금을 그어요. 거푸집을 뗀 다음에. 자, 금을 긋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 간격 여러분 30mm. 자, 여기서부터 이 간격 30mm. 그래서 총 몇 개를 그었냐면 제가 20개를. 자, 여러분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에다 여러분 타격을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여러분 뭐예요? 교차점이죠. 줄여서 차자를 줄여서 뭐라고요? 교점이라는 표현도 써요. 교점 20점에 대해서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20점에 평균값을 내서 이 평균값을 일정한 식에 대입해서 풀어버리면요. 이 강도는 얼마 이렇게 나와요. 아셨죠? 아셨죠? 예. 실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 보니까 어떤 데는요. 요 안에다 하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 해야 돼요. 여기. 하여튼 이렇게 하는 시험이 뭐라고요? 스미트햄머. 자, 반발력을 측정하는 데서 반발 경도법. 자, 그러면 콘크리트가 단단하면 여러분 잘 굳었어.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다? 여러분 제가 공을 튀겨야 되는데 이 땅이 단단하면 어때요? 잘 튀기지만 질퍽거리거나 약하면 어때요? 안 튀죠. 그거 똑같아요. 튀는 값이 자 단단하면 많이 나온 거고 이 숫자가 적게 나오면요. 이 콘크리트가 작다는 얘기예요. 강도가.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페이지 171페이지 보면 슈미트햄머법 나와 있죠. 자, 1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두 번째입니다. 콘크리트 표면 타격 시 반발의 정도로 강도를 추정한다. 맞죠? 자, 세 번째 시험 장치가 간단하고 편리해요. 많이 써. 자, 네 번째 엔빌 테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여러분 측정 장비는요. 0점을 맞추는 장비가 있어요. 아셨죠? 그게 바로 0점 맞추는 기계가 엔빌 테스트라고 하는 검은색 돌로 돼 있어요. 아셨죠? 네. 자, 첫 번째 구조물이 도장이나 미장면을 긁어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측정하려면 혹시 거기에 페인트가 칠해져 있으면 페인트 벗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미장이 돼 있으면 미장도 제거를 하고 타일이 혹시 붙여 있으면 타일 떼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에 반발력을 측정하며 타격 방향 등에 따라 보정을 합니다. 자, 이게 위로 갔는지 아래로 갔는지 옆으로 갔는지 경사진인지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여섯 번째 콘크리트 표면과 직각으로 스미트햄머를 테스트한다라고 하는데 꼭 직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직각으로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타격면이 벽이야. 그럼 뭐예요? 이렇게 하니까 직각이죠? 이런 얘기예요. 자, 천장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직각이죠? 아래면 이렇게 하니까 직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다.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중성화 시험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있습니다.